이번 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좀 시간이 점점 갈수록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 대립과 갈등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화문 일대에서 여기 회사 주변이기도 한데 탄핵 찬반 단체 세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이게 이번 주말이 좀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지 않나. 돌아오는 주에는. 네, 이번 주가 되겠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이런 예측들이 계속 엇나갔던 그래서 계속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3주째 계속 금요일일 거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떠한 뚜렷한 근거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이런 집회 등의 그런 과열 양상 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조금 결론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이 선고일이 먼저 잡혔어요. 우선 탄핵 사유는 뭐고 또 쟁점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 또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이 5가지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 하나하나 쟁점이 되겠지만 중요도를 따졌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한덕수 총리의 그런 탄핵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 이것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쟁점입니다. 당시에 만역 재판관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점, 이 점은 결국 위헌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국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나아가서 위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역시나 이제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총리에 대한 사건에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도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으로 한 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의 공모 혹은 방치를 한 그런 내용들이 인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총리 선고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 심판과 일부 쟁점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내란 공모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윤 대통령 사건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또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무회의의 유무라든가 나아가서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런 여부들도 따져보고 또 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요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계엄이 합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늠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설시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뭐 국무회의라든가 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 총리의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나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사실 이번 판단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측해 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의결 정족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보고 탄핵할 것이냐 아니면 총리로 보고 탄핵할 것이냐 이거
그걸 두고 그 정족수 차이가 났던 건데 만약에 이걸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면 그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본항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생략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 쟁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해서 예. 그래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의결수를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각하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각하 판결이라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판결이고 절차적인 흠결에 있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 말은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각하 판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더 이상 이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 기준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만 뭐 각하 의견이 뭐 전원 일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그런 판단은 없겠지만 뭐 각하 의견이 아닌 재판관들이 또 있을 수는 소수 있습니다. 의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재판관들은 나아가서 이 본안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수는 있고 그건 역시 또 이제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점을 본다면 또 일부 향후의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약간의 단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로 잡히느냐인데 저희가 지금으로선 계속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선 당장 내일은 한덕수 총리 사건이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또 26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헌재가 이 일정들도 좀 고려를 해서 날짜를 잡을까요? 사실 이제 워낙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오다 보니까 예. 슈퍼 사법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평소라면 이제 별개의 재판에 대한 선고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뭐 그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사실 지금 이 탄핵 심판은 워낙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 역시도 무척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 일정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관들도 그러한 다른 사건들의 일정을 조금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총리 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이틀 연속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봐요. 그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려면은 선고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사실 이런 중요 사건에 대해서 연이어서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도 조금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 일정을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뭐 지금 일요일인 이상 그렇다면은 뭐 지금 당장의 선고 기일을 알려준다 통지한다 하더라도 화요일 선고를 하기에는 조금 일정상으로도 빠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이어서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또 그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1차 준비기일 때는 구속 취소 신문도 있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었는데 2차 때는 출석을 안 한다고 하네요. 출석 의무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출석 의무는 이런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이런 준비기일 그러니까 뭐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이런 절차들 외에도 별도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일단 출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어쨌든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행보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또 이 양측의 집회가 과열될 수도 있고 충돌이 또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리 좋지 않은 또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이게 피선거권 박탈형이었고 이번에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쟁점은 뭔가요? 일단 쟁점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발언들 그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한
이 발언들이 우선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공개를 했던 김문기 씨와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예. 뭐 그 밖에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 역시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이 특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허위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돼서 결국 이 쟁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그 영장에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인 만큼 주목이 됐었는데 이번 영장 기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영장 기각한 이유를 봤을 때 뭐 첫 번째는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이 됐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는데,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 지금 김성훈 차장 측이 주장을 해온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당시 체포 영장이 부적법했다. 그래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를 경호 업무상 막아야 됐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그렇다면 이제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나아가서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특히 구속 취소 사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서도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한 차례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영장 기각 사유로도 이런 부분이 따질 수 있는 그런 쟁점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런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